다음으로는 이제 그 실적 시즌 끝났으니까는 그 전에 이제 하이브하고 YG 플러스까지 실적 좀 말씀드렸고 JYP하고 SM 2분기 실적 말씀드리면 일단 JYP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 발표했다고 나왔죠. 예상치 대비해서 매출액은 10%, 영업이익은 38%가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주요 이유 자체가 좀 수긍이 되는 게 첫 번째는 매출에 일부 이연이 있었다. 그러니까 트와이스 6월에 컴백했던 50만 장 이상 팔렸던 앨범, 그 다음에 다른 이제 그 아티스트들의 일부 앨범도 이게 이연된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용 측면, 그러면 이제 매출액이 설명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비용의 경우에는 일회성 비용들이 있었다. 뭐 컨설팅비나 뭐 그 다음에 음원 중국 계약 관련해서 원천 징수세 내는 거 등등등 해가지고 좀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영업이익의 차이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있는 거죠, 이제. 최근에 보면은 엔터사드 어닝이 너무 좋았다는 거죠.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니까, 아, 조금 우리도 서프라이즈 내주지, 뭐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 평이한 실적이니까, 아, 좀 재미가 없네. 그러실 수는 있겠다. 근데 사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근데 요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조금 영업이익이 작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그 JYP, 재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여기서 지금 큰 부분 차지하는 거는 이제는 니주라고 봐야 될 거고, 니주의 경우에 그 이제 요때 당시에 들어왔던 거는 스텝에너 스텝하고 그다음 광고 찍은 거 그리고 팬클럽 관련한 것들까지 다 들어왔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실적에 들어온 거에서는 테이크 픽처 요거 앨범이 4월에 나왔었죠. 요거랑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1분기 때는 고 이제 그동안 좀 밀렸던 것까지 다 들어왔던 걸로 보이고요. 2분기 때는 요 앨범 활동 관련해 가지고서만 거의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매출액 요 정도 차이인데 이익이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야라고도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일본 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요게 이제 그 저기 그 매출로 전체 인식해서 받는 게 아니라 정산해가지고서 받는 거기 때문에 요 매출은 상당히 이제 고순도의 마진 높은 매출이기 때문에 요게 좀 떨어지게 되면 마진이 그대로 좀 하락하게 된 요인이 있죠. 어쨌든 이제 그래서 뭐 그런 정도 차이, 그래서 뭐 팬클럽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된 실적이기 때문에 눈높이가 만약에 좀 높았었다면 그런 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익의 차이가 좀 나타났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요 스텝 애나 스텝하고 테이크 픽처 둘 모두 다 초동이 약 한 31에서 32만 장 사이, 요때 비해 한 몇천 장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잘 나가고 있다. 다만 이제 뭐 일부에서 뭐 니주도 이렇게 계단식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를 하셨다면 그보단 좀 못했다. 근데 지금 전 모르겠어요. 일본 시장이 방탄소년단은 엄청 성장을 하죠. 최곤데도 성장을 해요. 근데 다른 가수들은 좀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에요. 뭐 물론 엔하이픈은 제외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활동이 좀 어렵다 보니까는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어서 코로나 풀려나가면서는 어떻게 될 건지를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팬덤 규모가 어떻게 커질지요. 자, 여기 정도가 JYP고요. 그 다음 SM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면 SM이 이제 또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죠. 매출액은 5% 연결 기준입니다. 이거 영업이익은 한 38% 정도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앨범 판매 호조로 사실 예상치가 계속 상승을 했는데 그보다도 더 발표치가 잘 나온 그런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사실 뭐 영업이익 좀 잘 나왔네. 그래 그 정도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SM한테는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워낙에나 실적 가시성이 낮은 기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SM이. 근데 두 개 분기 연속으로 지금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기록을 실적을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불확실성이 좀 없어지는 건가? 이게 한 번이면 조금 한 번 정도 우리가 믿을 수 없죠. 근데 두 번 연속되면 사람이 믿기 시작을 하잖아요. 1분기 때입니다. 1분기 때 보시면 매출은 14%, 영업이익은 100억 이상이 더 잘 나왔었죠. 근데 2분기에도 또 잘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 실적 시즌에서 SM은 포인트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연결 실적이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요번에 이제 실적표에 나온 건데 그 IR 자료집에요. 보시면 이제 주요 종속법인들 쭉 합쳐놓고 보니까 2021년도 2분기에 합산했을 때 매출액이 900억, 영업이익이 20억, 당기순이익이 10억으로 플러스가 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1분기, 작년도 2분기를 보면은 적자가 31억 45억 났었고 1분기에도 상황이 좀 나아지긴 했지만 적자가 10억,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가 10억이 났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점을 감안했었을 때 이제 사실 그런 거 많이들 하세요. 뭐냐면은 좀 밑에 내려볼게요. SM 자회사들이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요거는 이제 주요 종속법인으로 한 거고, 굉장히 심플하게 해볼게요. SM 연결 실적하고 별도 실적을 빼봅니다, 그냥. 그렇게 했었을 때 2018년도에 영업이익 58억, 19년에 영업이익 32억에 적자가 285억, 2020년에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00억에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500억이 나왔습니다. 분기별로 봤었을 때에도 1분기, 2분기에도 적자가 작년에 났었지만 특히 3분기에 영업이익에서 보통 이제 일회성이 있으니까 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 쪽을 중요하게 보죠. 근데 3분기 때 적자 크게 났었고요. 4분기 때 뭐 좀 돌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66억으로 적자가 크게 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요거 보니까는 딱 이제 요즘에 예상하실 때 그런 거죠. 사실 그 SM이 별도 이익 계산은 꽤나 가시성이 높거든요. 별도 이익 계산하는 건 꽤나 쉬운데 그거를 계산을 해놓고서는 보통은 거기서 연결이 적자가 날 텐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 내가 계산을 뭐 예를 들어 100억을 했는데 연결이 50억 적자 날까? 100억 적자 날까? 뭐 그렇게 이제 예상치를 바꾸십니다. 별도 먼저 계산하시고 연결 쪽 하면서 이제 숫자를 줄여 나가죠. 근데 안 줄여 나가도 된다는 거죠. 자회사들이 이렇게 흑자를 내게 되면. 실제로 보시면 이게 개선되는 그래도 모습은 나타내고 있어요. 주요 이제 자회사들인데 CNC하고 키이스트 보시면 사실 이제 여기가 적자나면 안 되는 비즈니스기는 해요. 일단 제가 CNC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CNC가 여행 사업이 있었거든요. 원래 여행 사업이 존재를 했었는데 근데 코로나 터졌는데 여행은 무슨 여행입니까? 지금 어깨 1, 2위도 적자 크게 나는데 거의 사실상 접었어요, 지금. 원래 팬데믹 전에는 120억 이상 매출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작년에 20억 나오니까는 올해는 이제 분기에 매출 3억 나와요, 3억. 접은 거죠, 거의. 근데 이게 진짜 구조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직원 수가 전체적으로 CNC 직원 수가 526명이었거든요. 19년 말에. 20년 말에 417명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 쪽이 원래 SK 쪽에서 받아온 거잖아요. 이거 원래는 물량 이제 뭐 거의 확정적으로 준다고 했는데 여기도 이제 팬데믹 닥치니까는 막 후두두둑 내려가고 막 했었죠. 그래서 광고 쪽조차도 심지어는 이익이 안 나는 이제 정말 최악의 상황 CNC가 겪은 건데 이제 여행 쪽 때문에 겪었던 안 좋았던 영향들 그거는 이제 없다고 봐야 되고 광고 쪽에서 숫자가 조금만 더 올라오면 사실 CNC가 영위하는 업 자체가 적자 내는 게 오히려 쉽지 않은 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키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흥행산업이죠. 그래서 흥행이 잘 되어야지 이익이 팍 나고 대자가 없으면 적자 나고 분기로는 뭐 그러는 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번에 실적 발표할 때 라인업 공개를 했었죠. 제일 기대되는 건 이거죠. 구경이 해가지고 이 그 배우 이영애 씨가 나오는 건데 이게 굉장히 대작입니다. 400억 이상의 투자 이제 제작비가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게 이제 나오게 되면 그래서 이제 키이스트 그 영업이익 예상치 보시면 4분기에 막 영업이익 100억 막 이런 예상치를 보시게 될 겁니다. 이제 4분기에 대한 기대인 거죠. 그래서 키이스트 기본적으로 흥행산업인데 올해는 굉장히 블록버스터급의 지금 기대작이 하나 있다. 그래서 연간 실적은 꽤나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거를 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디어유입니다. 디어유가 원래는 엉망진창이었어요. 영업이익 2019년 말에도 적자 81억에 당기순이익은 적자가 230억이었어요. 작년도에 리슨을 이제 딱 품에 안고 이제 리슨이라는 거 버블이라는 거를 가지고서 거의 BEP까지 올렸죠.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 동안에만 해도 흑자를 탄탄하게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요번에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나왔죠, 그쵸? 여기에 보시면 주요 종속법인에서 디어유가 이제 3등을 꿰찼어요, 그쵸? CNC 키스트 다음이래요. 디어유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플랫폼이고 뭐 성장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1분기에 89억 매출했는데 2분기에 95억 성장률이 6%네. 영업이익은 32억에서 34억 뭐 매출 는 만큼 는 것 같고 순이익은 32억이었는데 22억으로 33%나 감소를 했네. 그래서 역시 SM이 SM 했나 뭐 이렇게까지도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쫙 한번 읊어드릴게요. 일단 디어유 같은 경우에
그 리슨 서비스 가지고서 매출에 다 올리고 있죠. 근데 이 리슨 그 버블 서비스, 리슨 버블 혼용에 쓰겠습니다. 여기에 꽤 많은 일들이 지난 분기에 있었어요. 일단은 군입대를 하게 되면요, 아티스트들이 버블 서비스는 종료가 됩니다. 이용자 수가 감소하는 이슈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군입대와 더불어서. 이게 보시면요,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3월 달에 이렇게 종료를 하는 서비스들은 본격적으로 이제 3월 마지막, 그러니까 1분기 마지막에 조금 영향 미치고, 그 다음에 이제 2Q부터 본격 영향 미칠 거잖아요. 그게 엑소 찬열, 그 다음에 슈퍼주니어 려욱, 그 다음에 레드벨벳의 웬디는 이제 레터라고 손글씨 써주는 그거 있거든요. 그게 이제 디어유에서 아예 이 사업을 접어버려요. 그래서 레터 쪽도 좀 매출이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인 거죠. 이게 없애버렸으니까, 접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요인 요분이죠, 이제. 백현 씨가 4월 9일 날에 이제 군입대에 따라 서비스 종료를 했고, 이용자 빠졌겠죠, 이거는. 태민도 주요 아티스트인데 빠졌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슈퍼주니어의 김희철, 신동도 빠졌습니다. 5월 17일 날에. 꽤 많이 빠졌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뭘 했냐면, 이용권 대리결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4월 16일자로 한 방에 이용자를 솎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이용자를 줄여서라도 대리결제 문제는 뿌리 뽑고 가겠다라고 한 거죠. 리슨의 뭐 근본적인 경쟁력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제가 말씀드릴 때 뭐였냐면, 끊을 수가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끊을 수가 없느냐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글자 수가 한 달 더 길게 할수록 그 글자 수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달 한 사람하고 12달 한 사람하고는 쓸 수 있는 글이 달라요. 근데 12달까지 해놓고, 내가 조금 한 달 쉬었다 할까 해버리면 다시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쌓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 12개월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일부 이제 이용자들의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는 돌려가며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야, 이번 달엔 네가 돈 내. 우리 그거 돌려가면서 보자. 다음 달엔 네가 내. 그 다음 달엔 네가 내. 이런 식으로 대리결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은 회사가 아주 초기라면 이런 것들 눈 감고 가겠죠. 근데 이제 100만 이용자인데, 유료만. 이런 문제들을 걸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클리너 시키는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4월 달에 한번 클리너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용자 수가 이때도 아마 감소를 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서요, 1분기 100만 명이라고 얘기했는데 2분기에 120만 명으로 이용자가 증가를 한 겁니다, 지금. 버블 서비스가요. 근데 이제 이걸 보고서도 그런 얘기하죠. 야, 100이 120이 됐는데 20% 늘었는데 왜 매출 27%밖에 안 느니? 자, 이것도 또 생각지 못한 데에서 단서가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JYP의 반기 보고서예요. JYP가 보시면은 이제 디어유의 주요 주주로 들어왔죠. 23.3%를 취득을 합니다. 이 공시를 언제 했냐면은 이제 6월 4일 날 해요. 6월 4일 날 이제 그 이사회를 통과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6월 4일이죠. 그래가지고서 디어유에 대해서 23.3% 취득 확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기 보고서에 디어유가 20%가 넘잖아요, 여러분. 관계기업 투자로 들어오고 지분법 손익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주석 사항이 있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주석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디어유로 찾아보시면 관계기업 투자로 들어오죠, 그쵸? 별표가 되어 있습니다. 관계기업 투자로 편입된 이후의 재무정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 반기라고 했지만은 그러면 6월 4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숫자가 들어온 걸 거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매출이 33억이고 당기순이익이 적자 4억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매출이 33억이라 했잖아요. 근데 편입일부터니까는 6월 4일이니까는 6월달 27일 동안에 매출이 33억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6월 달에 지금 여기 나왔던 숫자 정도를 만약에 요 숫자가 그냥 증가 없이 그냥 플랫이다 라고 가정을 해서 91일로 한 분기 91일 정도니까 변환을 해보면 분기 매출이 112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마도 3분기 때는 디어유의 매출액이 2분기 대비해서 지금에서 6월 말 기준에서 똑같다라고만 가정하면 18% 매출이 늘겠네요. 영업이익 19% 늘어서 40억 이제
찍게 될 거고요. 영업이익률은 1Q나 2Q나 거의 동일했거든요. 네. 마진율 36%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그쵸? 근데 사실 이게 올라가면 더 나올 거예요. 마진은 이게 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순이익은 감소해가지고서 좀 의아하다는 이제 그 생각이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실제로 이제 JYP 거를 보니까는 6월 달에는 이 회사가 적자가 난 거죠, 그쵸? 근데 영업이익 2분기에 지금 SM에서 그 이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을 이야기한 걸 보면 아마도 이제 그 6월 달에도 영업이익은 무난하게 났던 것 같고 뭔가 영업 외단 혹은 세금 측면에서 무언가 이슈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추정만 해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이게 비상장 회사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이해를 하지는 않거든요. 정보 접근의 한계도 있고. 근데 그냥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뭐 일회성 비용 같은 부분들이 조금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인세 관련돼서 뭔가 약간은 이슈가 있을 수, 아니면 뭐 상장 준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좀 비용이 반영됐을 수도 있고요. 상장 관련해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이익이 줄었다? 이거 얘 이슈 있네. 이렇게 바라볼 게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뭐 이거는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크로스 체크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하고 있고 지금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는 그동안 못했던 것들도 좀 클리너 작업도 거치고 그 다음에 군입대라든지 서비스의 종료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리슨 서비스 입장에서는 악재가 다 겹쳤던 거죠. 2분기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도 늘어나더라라는 거고요. 늘어나면 그럼 앞으로 얼마나 늘어나냐? 지금만 해도 이 정도는 늘어라는 거를 이제 다른 보고서에서 역산해서 추정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어유는 역시나 걱정하실 게 아니다. 예. 지금 그 상장하려고 그 청구서 넣은 지 2달이 넘었으니까는 이거 관련해가지고서도 뭐, 예. 요즘에 이제 이런 기간들이 길어지기는 했지만은 또 뭐 엄청 늘어지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M 하면은 또 일본에서 적자 나는 걸로도 작년에는 좀 이슈가 됐었죠. 보시면 이제 SM 재팬 실적인데요. 작년 거 보시면은 10억 엔, 10억 엔이 적자가 났다면 100억 적자가 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유를 설명을 한 게 코로나 때문에 매출 감소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일회성 비용이 발생을 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게 특히나 하반기에 심했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그 SM-EJ하고 SM-EJ 플러스의 합산 실적 보시면은 상반기 2020년 상반기에는 거의 똔똔이었어요. 거의 이제 똔똔이었는데 이제 그 연간으로 이만큼 적자가 났다는 거는 하반기 적자를 다 냈다라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연결하고 별도 차이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3, 4분기에 특히 크게 발생을 했었거든요. 사실 여기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 거는 이제 그 SM 재팬 쪽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뭔가 이상한 게 있네요. 네, 다시 한번 돌아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면 그 합병 거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저희 86번가 영상으로 초기에 좀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본 사업 재정비를 해요. 이게 이제 비욘드 라이브 이런 거랑도 다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원래 이제 SM 엔터에서 SM 재팬을 통해 가지고서 SM EJ하고 SM EJ 플러스를 가지고 있었고 키스트가 일본 상장사입니다. 스트림 미디어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 구조를 바꾸죠. 뭐냐면은 SM EJ하고 스트림 미디어를 합병을 시켜서 SM 재팬이 SM EJ 스트림 미디어 요게 이제 SMC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거거든요. 합병법인 이름이 SMC를 이제 70% 이상 지배를 하고 SM EJ 플러스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제 실제로 실적 발표할 때 보시면 SMC하고 SM EJ 플러스 이렇게 나눠서 이제 하죠. 요게 이제 일본 사업인 거죠. 둘을 합치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재정비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딱 아이디어 떠오르시죠. 뭐야? SMC는 상장사구나. 그러면 상장사는 정보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네. 상장사면 IR이 당연히 있겠죠?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아니면은, 그, 일본 그거 볼 수 있는 다트 같은 거죠. 에디넷 들어가면 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트림 미디어. 여기 들어가시면 IR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최근 거 2분기 실적 보고서네요.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로 나와요, 친절하게. 저희가 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기존의 다른 회사들이 통해 갖고 비욘드 라이브 호스팅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다 외부에서 매출 발생인데, 근데 이제 그 자기들이 통해 가지고서 SMC를 통해 가지고서 요거를 하게 되면은 요 플랜 이제 그 구성하고 요거 만들어내고 요러는 관련해 가지고서 비용 발생하는 거 요게 SMC의 매출액으로 들어오게 된다. 뭐 이런 우린 이제 비욘드 라이브 많이 할수록 좋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런 거를 이제 그 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재정비의 기회로 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K찬 한류 TV, 그 다음에 DA TV를 하나는 3월 달, 하나는 5월 달에 이제 종료를 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KN TV로 이제 가겠다라는 거고, 요 KN TV 보시면은 뒤에 좀 더 뒤에 나오려나요? 자세한 내용이? 여기 있네요. 요게 이제 그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게 자기네가 이제 서비스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해요. 좀 스트림 미디어에서. 요거 같은 경우에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이제 그 런칭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은 나가고 있는데 실제 매출이 될 수 있는 그 저기 서비스의 런칭은 4분기에 지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실적 추이를 보시면 이 실적이 제일 중요할 거잖아요. 그렇죠? 실적 추이를 보시면 크게 봐서 이제 미디어 사업부하고 엔터테인먼트 사업부가 있거든요. 그러놓고 이제 그 보시면은 이게 누적입니다. 누적 수치가 누적인데 2020년도에는 보시면은 매출액은 이렇게 나왔고 비용이 많이 증가를 해요. 특히 3, 4분기에 엄청 증가를 해요. 그래서 일단 미디어 쪽에서는 3분기에 흑자 냈는데 엔터가 3분기에 적자. 근데 이제 그 회사 전사 비용이 크게 적자. 이게 100만 엔 단위거든요. 100만, 1000만, 억. 5억 6천만 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전사 비용으로만 거의 60억, 50억 이상, 60억 정도의 비용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이제 M&A나 3분기에 그러니까 M&A가 아니죠. 이제 그 합병 비용 나온 게 3분기거든요. 이게 이제 전사 비용 많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는 회사 전체적으로는 이제 적자 크게 났던 거죠. 그 다음에는 4분기에는 전부 적자로 전환했고 전사에 배분되는 비용도 계속해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반기 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 1억엔 적자 정도였는데 연간으로 해놓고 나니까 하반기에만 11억엔의 추가로 적자를 더 했던 거죠. 110억이 적자가 나왔던 겁니다. 상당 부분 이제 연결 실적이 나빴던 게 여기서 여러분들 설명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2021년이란 말이죠. 21년도 보면 여전히 적자가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미디어 사업부 자체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채널 사업 하는 거거든요. 뭐 한류 채널, DA 채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접으면서 나머지에서 이제 온건하게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사실 흑자가 나고 있지만은 여기에는 4분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개발 관련된 비용이 이미 다 들어가고 있는데도 흑자가 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볼 때는 4분기 되면 오히려 흑자폭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실적 자료를 봐서는요.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쪽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이게 사실 이 회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던 거냐라는 거를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 자료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더 드릴까요? 요 정도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뭐냐 하면은, 이거죠, 이제. 회사가 이제 아까 전에 하반기에만 11억엔 정도 적자가 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적자에 대해서 회사가 자기네 실적 발표 자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영향이 있었고, 합병 관련해서 일회성 비용이 있었고, KNTV 801 방송 개시 초기 비용이 있었고, K차난료 DATV 종료한 데 관련된 비용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는 적자 크게 났다. 근데 이게 일본이 재미가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일본이 보통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가급적이면은 이게 좀 뭔가 좀 하여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엿보이거든요. 기업 IR들에서. 근데 또 가이던스는 또 충실하게 줘요. 그래서 실적 자료에 보통 다음에 대한 예상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보통 큰 차이가 안 나요. 만약에 큰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수정 공시를 내거든요. 그러면 지금 스트림 미디어 SMC의 경우에는 어떠했느냐라고 하면요. 2018년도의 가이던스가 매출액 67억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8천만 엔이었습니다. 실제 숫자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죠, 그쵸? 2019년도에도요, 가이던스하고 실제 숫자가 크게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문제는 2020년이에요. 이때 가이던스를 이렇게 줬는데, 실제는 이제 적자가 크게 났죠.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는요, 가이던스 자체를 적자를 줬어요. 이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팁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예 뉴스 있죠. 이게 일본 많은 기업들이 이런데, 들어가서 보셔도 영어 쪽이 별 자료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일본어로 바꾸십시오. 보통 이게 한국어로 다 되잖아요, 요새는. 사이트들이. 그러고서 IR 들어가잖아요. 뉴스 목록 보시면요. 다 나옵니다. 비교 한번 해볼까요, 영어랑 다시? 없습니다. 일본어 들어가서 꼭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작년도에 이제 2020년도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면 처음에 가이던스 주는데 이게 이제 19년 말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그 다음에 2020년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거였죠. 58억엔 매출에 4천만 엔 이익을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게 이제 1분기 보고서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요 숫자가 유지가 돼요. 근데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아니죠. 앞두고가 아니라 같은 날이었죠. 이날에 실적 예상 수정 공시를 냅니다. 물론 이게 일본어니까 그런데 내용 자체는 코로나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결론은 뭐냐 하면 작년에 사실 많은 미국 기업들도 그랬었죠. 이제 가이던스를 중간에 이제 내려버리죠. 그랬듯이 일본 기업들 중에도 그런 기업 많았는데 SMC도 그렇게 했습니다. 가이던스 내기 어렵다. 상황이 너무 예상 불가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실제치하고 가이던스하고 이만큼 차이가 났던 거는 상당히 진짜 SMC 입장에서도 그동안 잘 맞춰오다가 코로나라는 악재를 되게 맞았던 거죠. 그러면서 올해는 가이던스 자체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줘버립니다. 연초에 보시면 이제
2021년도에 대해서 적자 자체를 가정을 하고서 자료를 이제 주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이거를 유지를 합니다. 그대로.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지금 2분기 실적이거든요. 2분기까지 누적으로 3억 2천만 엔 적자를 내고 있어요. 지금 스트림 미디어가. 근데 가이던스가 연간이 3억 2천만 엔 적자를 가이던스로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수정을 할 것 같으면 수정을 했겠죠. 근데 아직까지 바꾸지 않고 있어요. 사실 8월 달에 이제 그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최근에 나왔죠. SM 실적 발표 이틀 전에가 나왔는데, 근데 이거를 이번에 내면서 안 바꿨다라는 거는 역산을 해보면 하반기가 BEP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향성을 봤었을 때에는 하반기 적자가 크게 감소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보시면은 원래 이제 상반기에는 거의 똔똔이었는데 하반기에 적자를 크게 냈었잖아요. 근데 하반기에 지금 그 주요 이유 중에 하나였던 SMC가 하반기를 BEP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굉장히 좀 기계적으로 SM에 대해서 예상을 할 때는 일본은 적자야 이걸 그냥 깔고 가는데, 상장사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봤었을 때는 요번에 예상이 맞아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본에 대해 가지고서는 가정치들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거를 회사의 입장을 보면, 일단 아까 이제 미디어 쪽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채널 2개를 정리를 하고 나서는 흑자가 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4분기에는 오히려 지금 개발비가 반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 이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나오게 되면 매출까지 붙으면 오히려 흑자폭은 커질 수 있다라는 거고, 엔터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BEP를 한 거죠. 1, 2분기 차이가 뭐냐라고 해보면은 슈퍼주니어, 뭐 샤이니 이런 그 이제 뭐 활동들이 있었다는 거죠. 요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요런 활동이 조금만 있으니까는 이제 BP가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샤이니 앨범은 요게 위클리 데일리 넘버 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7만 몇천 장 팔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본에서. 그래서 아마 3분기에도 그냥 2분기처럼 거의 BP 정도로는 나오지 않을까. 예, 활동 요 비교를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회사가 얘기하는 게 그렇게 무리한 가정치가 없다는 거죠. 예, 이미 적자를 얘기를 했었던 회사고, 그대로 가고 있고, 회사는 그래서 가이던스를 바꿀 이유가 없다. 그러면은 여튼, 돌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역산을 해보면은 우리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적자를 가정하지만 적자 안 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앨범 판매를 하게 되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게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에 앨범 많이 팔리는 건 오케이 알겠어. 650만 장, 와 많이 파네. 근데 SM이 그렇게 많이 판다고 영업 레버리지가 날까?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꽤 많으시죠. 저도 사실 궁금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잘 나올까? 비교가 꽤나 용이합니다. 이게 나머지 숫자들 합친 거는 분기별로, 그러니까 2021년 1분기나 2020년 2분기하고 이번 분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오롯이 늘어난 게 이제 음반 음원이 늘어난 거죠.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또 참 아주 재미나게도 지난 1분기하고 작년 2분기가 또 음반 음원이 또 비슷해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 이게 비용 구조하고를 한번 제가 쫙 한번 구해봐서 매출이 증가한 만큼을 음반이라 생각해가지고서 그에 따른 공원이익이 어느 정도일지를 계산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예. 자, 일단은 2021년도 1분기, 2분기, 그 다음 2020년도 2분기 비교를 해보시면 별도 기준이죠. 매출 총 이익률이 1분기 때 36%, 2분기 때 45%, 작년 2분기가 46%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거 뭐 영업 레버리지가 아니라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마진이. 판관 비율 보시면은 16.8, 23.5, 24. 영업이익률이 20%, 21.5, 22%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제작성이 조금 필요해요. 이례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은요. 일단 2020년도 2분기는 코로나 한창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별도 매출에서 6%를 라이크 기획이 떼가고 있잖아요. 이 라이크 기획이 2분기에요. 2개월치를 안 받았어요. 이 안 받았던 거를 비용으로 감안해서 계산하잖아요. 숫자가 보이시죠?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은 요때보다 마진이 낮아집니다. 2021년도 1분기보다요. 그래서 사실 2021년도 1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10% 이상 작죠, 그쵸? 그러니까 저 정도만 늘어도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뭔가 좀 난다는 거죠, 회사는. 그 다음에 21년도 2분기도 제작성이 좀 필요해요. 뭐냐 하면 요번에 이제 많이들 레포트 보시면 나올 겁니다. 일회성 비용이 좀 있었다. 보니까는 광야로 이사를 했죠. 광야로 이사를 하니까 이 비용이 나오네요. 다 모으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여기다 추가로 해가지고서는 지금 향후 몇 개 분기 더 나올 그 인테리어 늘리고 막 이런 감가비들 늘어난 것도 있어요. 그것도 적지 않은 그 십몇억이 있는데 그거는 빼고 순수하게 이제 회사가 말한 이사 비용만 딱 해가지고서 요게 만약에 없었다면 그러면 이익률이 더 높아졌겠죠. 그쵸? 요건 더 해줍니다. 요 숫자에서 39억을 한번 더 해줘가지고서 제작성을 해봤어요. 그렇게 하니까는 영업이익률이 24.8%가 나오는 거죠. 음반음원이 530억일 때 18.5% 영업이익률, 585억일 때 19.9%, 931억일 때 24.8%. 높아진다. 오케이. 그러면 이게 과연 딱 증부는 어느 정도나 이익에 기여를 했을까? 이걸 한번 그냥 대충 계산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봤냐면 아까 이제 21년도 1분기하고 20년도 2분기 좀 비슷하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둘의 평균을 내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20년 제작성한 거하고 21년도 1분기하고 평균을 내보면은 요 정도가 나오겠죠, 이제. 그거를 2021년도 제작성한 거 있잖아요. 2분기. 그거랑 이제 요 평균 낸 거를 빼주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이 이제 증분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한 거고 이익이 나온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매출 총 이익률 기준으로 보면은 68.7%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보면 37.4%가 나오는 이슈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앨범을 많이 팔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확실히 있다. 영업이익률 기준으로는 37%에 달하는 매출 총 이익률 기준으로는 거의 한 60, 70% 가까이에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역시나 이제 앨범 많이 팔면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그럴 수 있는 게 이제 그 보통 이렇게 앨범 많이 팔려면 연차가 좀 쌓여야 돼. 팬덤이 쌓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NCT가 잘 팔리는 건데 NCT는 재계약 시즌 도래한 사람이 아직 한 명도 없죠. 저연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배분이 분명히 더 좋을 테고 그러면 마진이 더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럼 그 중분의 마진이 얼마나 돼요라고 그냥 이제 통밥을 굴려갖고서 그냥 적당히 계산을 해보면 이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온다라는 것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가요. 그래서 이제 엔터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